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던 그 밤, 서진의 손가락 끝이 도윤의 팔목에 닿았을 때 숨결은 멈추고 시간은 굳었다. 닿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순간 두 사람의 가슴에 얽힌 욕망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다. 떨리는 숨을 억누르며 도윤은 서진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고 그 손길에 서진은 스스로를 잠식하는 달콤한 죄책감을 느꼈다. 넘지 말아야 할 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방 안에서 이성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서로에게 쏟아지는 비를 멈출 수 없었다. 지금부터 황혼 이편지에서 금기의 감정이 만들어낸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가운 커피잔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오늘 남편 태식의 아들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죠. 해외에서 유학 중이던 도윤이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는 설렘보다는 과연 자신을 받아들일까 하는 불안감이 더 컸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어서 와라. 서진이 기다리고 있다. 서진은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윤과 눈이 마주쳤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아버지를 닮은 준수한 외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진이라고 합니다. 서진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윤은 잠시 서진을 훑어보더니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도윤입니다. 태식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나섰어요. 도윤아, 이제 서진을 엄마라고 불러야지. 엄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이미 죽은 엄마가 있으니까요. 서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괜찮아요. 편하게 서진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식만 혼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어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반찬을 권해봤지만 도윤은 필요 없어요 라고 짧게 답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집 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태식은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도윤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서진은 혼자 거실에 남아 설거지를 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때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가족사진 액자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유리가 산산조각 나면서 사진 속 네 사람의 얼굴이 갈라졌습니다. 서진이 급히 달려가 조각을 줍다가 손가락을 베었어요. 빨간 피가 사진 위로 떨어졌죠. 괜찮으세요? 갑작스런 목소리에 서진이 고개를 들어보니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처음으로 걱정의 기색이 보였어요. 아, 괜찮아요. 그냥 작은 상처예요. 서진이 손가락을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가까이 와서 서진의 손을 살펴봤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서진의 손목을 감쌌을 때 두 사람 모두 순간 멈췄어요.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소독약 가져다 드릴게요. 도윤이 먼저 손을 뺐습니다. 밖에서는 장마가 시작되는 빗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태식은 대형 건축 프로젝트 때문에 지방 출장을 자주 다니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서진과 도윤만 집에 남는 시간이 많아졌죠. 도윤은 처음의 냉담함을 조금씩 거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서진이 만든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먹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진은 거실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위해 자주 치던 슬픈 멜로디였어요. 도윤은 2층 계단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진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연주가 끝나자 서진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도윤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슬픈 곡이네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들으셨구나. 죄송해요. 너무 시끄러웠나요? 서진이 급히 건반 덮개를 닫으려 했습니다. 아니요. 좋은 곡이에요. 도윤이 피아노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곡인가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이요. 교통사고로 잃었거든요. 도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괜찮아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서진이 억지로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저녁 준비할게요. 그날 저녁부터 도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서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드러워졌고 말투도 한결 정중해졌어요. 서진도 도윤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며칠 후 장맛비가 심하게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서진은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빗길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 채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던 순간 누군가 뒤에서 서진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비를 맞으며 서진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줬어요. 괜찮으세요? 도윤이 서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진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현관 앞에서 빗물을 털어내고 있었어요. 도윤의 셔츠가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서진의 원피스도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서진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목선으로 그리고 다시 그녀의 눈으로 옮겨갔어요. 서진도 도윤의 강한 어깨와 가슴팍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요. 서진이 먼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도 어색한 기운은 계속됐어요. 서진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고 있었고 도윤은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 드세요. 서진이 찻잔을 건네면서 손이 잠깐 스쳤습니다. 감사해요. 서진 씨. 도윤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위험한 경계선에 서 있다는 것도요. 밖에서는 장맛비가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태식의 출장이 길어지면서 서진과 도윤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두 사람이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도윤은 서진의 상처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새로운 가정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지 점점 알게 됐죠. 서진도 도윤이 생각보다 따뜻하고 섬세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저녁 서진은 평소처럼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윤이 2층에서 몰래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 소파에 앉아서 그녀의 연주를 감상하고 있었죠. 이 곡 제목이 뭐예요? 또 도윤이 물었습니다. 아들에게라는 곡이에요. 제가 작곡한 거예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곡이네요. 아드님이 들으시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도윤의 품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그런 서진을 조용히 안아주었어요. 며칠 후 집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태식은 또 출장 중이었고 집안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어요. 서진은 촛불을 찾으러 부엌으로 갔지만 어둠 때문에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조심해요. 도윤이 재빨리 서진을 받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계단에서 서로 부둥켜 안은 채로 있었어요. 도윤의 가슴에 서진의 등이 밀착됐고 서진은 도윤의 따뜻한 숨결을 목덜미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네.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촛불의 희미한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서진도 자신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진 씨. 도윤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안 돼요. 서진이 고개를 젓지만 그의 팔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왜 안 돼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서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가족? 도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전 당신을 가족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 순간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불빛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선을 넘을 뻔한 순간이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방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최고조에 달한 어느 주말 태식이 가족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날씨가 우울하니까 별장에서 기분 전환이나 하자고 했어요. 서진과 도윤은 내심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별장은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조용한 산속이었어요.
빗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태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 미안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내일 아침까지 서울에 다녀와야겠어. 서진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같이 갈까요? 아니야. 너희들은 여기서 쉬고 있어. 내일 점심쯤에는 올 수 있을 거야. 태식이 이미 차 키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서진과 도윤은 별장에 단둘이 남게 됐어요. 태식의 차가 사라진 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녁을 함께 준비하면서도 둘 다 어색해했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서진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별장까지 오는 길이 끊어질 수도 있겠어요. 도윤이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정전이 됐습니다. 산속 별장이라 전기 공급이 불안정했던 거예요. 집안이 완전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촛불이 어디 있을까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도윤이 핸드폰 불빛을 켜고 벽장을 뒤졌습니다. 둘이서 촛불을 켜고 거실에 앉아 있자니 분위기가 더욱 이상해졌어요. 촛불의 희미한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서우시죠? 또 도윤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도윤 씨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서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 도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진 씨. 왜요? 서진이 그를 바라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혈연 관계는 아니잖아요. 도윤이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우린 가족이에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가족? 도윤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당신을 여자로 보고 있는데요. 밖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있었어요. 폭우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둘만의 공간에서 모든 것이 차단된 채로 있으니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서진이 고개를 젓지만 도윤의 손을 뿌리치지는 못했습니다. 왜 안 돼요? 당신도 같은 마음이면서요. 도윤이 서진의 얼굴에 손을 올렸어요.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두 사람의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알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오늘 밤만. 딱 오늘 밤만요. 폭우와 천둥 소리가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서진이 도윤의 품에 안겼고 그들은 마침내 금기의 선을 넘었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지만 빗소리만큼은 멈추지 않았어요. 별장에서 돌아온 후 서진과 도윤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미묘한 변화를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어요. 태식은 바쁜 일정 때문에 눈치채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의 예리한 시선이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유정이었어요. 도윤의 연인이자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 그녀는 도윤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자신에게 소홀해진 도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요즘 왜 이래? 이유정이 도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나랑 있을 때도 딴 생각하는 것 같고. 무슨 소리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도윤이 시선을 피하며 답했어요. 하지만 이유정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도윤의 집을 깜짝 방문했어요. 마침 태식은 출장 중이었고 집에는 서진과 도윤만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이유정은 거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서진과 그 옆에서 악보를 넘겨주고 있는 도윤을 봤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정이 인사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 유정아. 갑자기 웬일이야? 또 도윤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갑자기 보고 싶어서 왔어. 새어머니와 친해지셨네요? 이유정이 서진을 보며 말했어요. 서진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음료 가져다 드릴게요. 이유정은 서진이 부엌으로 간 사이 도윤에게 다가갔어요. 요즘 새어머니랑 많이 친해진 것 같네? 당연하지. 가족인데? 도윤의 대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때 서진이 음료를 들고 나왔는데 실수로 쟁반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컵이 바닥에서 깨지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아, 죄송해요.
서진이 급히 무릎을 꿇고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어요. 조심하세요. 도윤이 재빨리 달려가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칠 수 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이유정은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서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눈빛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족 사이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두 분,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유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과 도윤이 깜짝 놀라 손을 놓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정아,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도윤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유정이 말을 끊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나도 눈이 있어. 두 분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거 다 보여.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거예요. 출장지에서 급히 마무리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여보, 나 왔어. 유정이도 와 있네? 태식이 거실로 들어오다가 바닥의 깨진 유리와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야? 이유정이 태식을 보더니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보기에는 새어머니와 도윤 오빠 사이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거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고 서진은 창백해졌어요. 도윤만 이유정을 노려보며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태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아니에요, 여보. 유정이가 오해한 것 같아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최근 며칠간 두 사람의 행동을 되돌아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다들 거실에 앉아. 태식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갔어요. 네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식은 서진과 도윤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내가 바보인 줄 아나? 너희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거 다 보여.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도윤이 부인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태식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회사 보안실에서 받은 CCTV 영상이야. 너희가 얼마나 자주 만나고 어떤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지 다 나와 있어.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태식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진이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도윤이 일어나서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웃기네요, 정말. 도윤아. 태식이 소리쳤어요. 처음부터 가족은 아니었잖아요. 또 도윤이 외쳤습니다. 당신이 일에만 빠져서 집을 돌보지 않을 때 서진 씨는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저도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고요? 이유정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오빠, 설마 정말로? 맞아. 우리는 사랑해. 도윤이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태식이 도윤에게 달려가 뺨을 때렸어요. 찰싹.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자식이. 태식이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서진은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었고 이유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폐허가 됐습니다. 태식은 도윤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서진과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이유정은 도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은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태식은 호텔에서 지내고 있었고 도윤은 친구 집에 머물고 있다고 했어요. 장마도 끝나고 맑은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서 서진은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아들에게라는 곡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죽은 아들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도윤을 위한 곡이기도 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갈 무렵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그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러 왔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서진은 연주를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디로 갈 거예요? 부산으로 가려고요. 친구가 일자리를 알아봐 줬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토록 간절했던 사랑이 이제는 고통으로만 느껴졌습니다. 후회해요? 서진이 물었어요. 아니요. 도윤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사랑한 것도, 그 사랑을 표현한 것도.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후회하지 않아요. 도윤이 2층으로 올라가 자신의 짐을 정리하는 동안
서진은 다시 피아노를 쳤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곡이었습니다. 아직 제목은 없었지만 사랑과 이별 그리고 상실에 대한 곡이었어요. 1시간 후 도윤이 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행복하세요, 서진 씨. 당신도 행복해요. 도윤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서진이 불렀습니다. 도윤 씨. 네. 사랑했어요. 도윤은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저도 사랑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서진은 창가로 가서 도윤이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날 오후 서진은 혼자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깨진 가족 사진 액자도 치웠어요.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서진은 마지막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장마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는 아마도 평생 멈추지 않을 것 같았어요. 피아노 소리가 텅 빈 집안을 채웠습니다. 사랑했지만 이룰 수 없었던, 그래서 더욱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의 마지막 음표가 울려 퍼졌어요. 연주가 끝나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피아노 덮개를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불을 끄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두 사람의 가슴속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어요. 황혼 이편지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